어제 제가 이 사드 배치 부지가 논으로 따지면 한 3만 평이니까 15마지기다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지기는, 논 한마지기는 200평입니다. 2000평이 아니라. 그래서 사드 배치 부지는 논으로 따지면 150마지기, 굉장히 넓은 땅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작가가 없이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일반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있어 가지고 또 원고가 다 나와서 앵커들이 읽으면 되지만은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 출력도 없이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착오가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뉴스 브리핑은요, 아마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 기반 유튜버 방송입니다. 수백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는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권도 바뀌고 보수의 빙하기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회원들의 열정이 없다면 이 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력과 스튜디오, 장비, 또 각종 부대 비용을 감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더라도 또 출연자에게는 소정의 출연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방송을 운영하는데 사실 해도 안 해도 그만인 이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드와 관련해서 참 갈수록 가관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요, 이런 식으로 사드를 볼모로 인질로 잡아놓고 미국하고 회담을 하고 북한하고 중국한테 선물이나 카드로 쓰려고 한다면요, 사드를 철회하고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수 등 사드를 조기에 반입을 해서 그 중에 일부는 이 배치 완료되어 가동되는 상태까지 만드는 이 앞에 말한 내부는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현재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략과 일반으로 다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배치 과정을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계속 있다면 당신들도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위직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선택한 부분을 왜 이렇게 정말 유약하게, 비겁하게 처신을 하는 겁니까? 자,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지금 사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가 배치가 완료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미군 사드 포대가 성주에 기름이 없어서 당시 가동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알려진 바로는 사드 포대로 들어가는 육로가 시대한테 막혀서 이 미군이 헬리콥터로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이렇게 기름을 조달하고 있는데, 5월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당시 기름이 일시적으로 공급되지 못해서 레이더가 작동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실링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6일 성주 사드 포대를 시찰하면서 전기 공급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드 있는 부지가 작년까지 골프장으로 쓰이던 곳이라서 진입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어서 코드만 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전기를 돌리는 것은 사드의 이 레이더가 고출력이라서 이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고압의 전기를 공급할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골프장에서 쓰는 일반 있던 전기 배선 시스템이 아니라 고압 전기 배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를 아직 시설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일단 임시로 발전기를 돌리고 이후에 시설 공사를 위해서 이 성암 및 고압선 설치 공사를 이렇게 허가받아서 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 발전기가 굉장히 고출력 전기를 내려면 소음이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것은 비상시 전기가 두절되었을 때, 전쟁이 나서 고압선이 끊어졌을 때, 그때나 쓰는 용도인데, 자, 그래서 성악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 고압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는 비상용으로만 있고, 비상용 유류 기름만 좀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5월 9일 이후로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공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은 발전기 가동용 이 유류를 수송하기 위해서 4월 30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유조차 2대를 사드 기지로 돌려보내려 했는데 시대에 막혀서 무산되니까 주한미군이 수송용 헬기로 이 기름을 갖다 대고 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로 기름을 갖다 대봤자 그 양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31일에는 우리 군이 육군 소속 시누크 헬기를 띄워서 유류 수송을 긴급 지원을 했는데, 이 시누크 헬기가 이거죠. 그런데 이 지금 나와 있는 그냥 일반 사진에 보면 시누크 헬기가 아니라 일반 헬기들이 이 공급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군이 이 시누크 헬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헬기 지원 요청이 와서 한번 해준 모양입니다. 미군의 헬기가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어요. 자, 근데 성주에 배치된 이 레이더의 성격은 조기 경보용이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 미사일을 그 미사일로 충돌케 하는 이런 용도인데, 적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을 때 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끊을 때도 있는데, 레이더는 장시간 전원을 분리해 놓고 쓰지 않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 레이더 탐지용이 아니더라도 켜서 돌렸다가 또 꺼놓고 또 돌렸다가 꺼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로 공급하는 전기는 전류 세기가 오르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장비 고장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 언론이요, 이런 유류 수송에 한국군의 헬리콥터가 동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미군의 기름이라 문제없다고 하지만은 운용 비용, 즉 실어다 나르는 비용이 한국이 내는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 군 헬기가 이 미군이 쓰는 사드에 기름 나르는 지원해줬다라는 걸 가지고 큰 비리나 발생한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 헬기, 미군 헬기 따로 쓰고요. 그리고 기름 날라주면 날라준 만큼의 헬리콥터, 예? 택시비처럼 헬리콥터 비용을 내놔라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요, 사드 빼기 바랍니다. 점점 얼마나 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기어 나와야 이 사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에요, 충고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드 가지고 장난치다가요, 이 정권이 사드 때문에 무너져 갈 겁니다. 노무현 정권요, 전작권 때문에 사실상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잊었습니까? 자, 이러니까 우리 군은 헬기만 지원했을 뿐 다른 유류는 미군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드 포대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 분담에 선례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이 한국 헬리콥터가 기름 날라준 비용이라는 거죠. 당초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자, 합참은 그동안에 미군 헬기가 자기 기름을 날랐는데 다른 작전에 투입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인데요. 청와대가 이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앞에 사드 부지로 가는 길을 막고 있고 미군은 헬기로 나르고, 자, 또 주민들이 헬기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글을 쓰는 기자놈들도 진짜 쓰레기들입니다. 군에서는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이더 같은 예민한 첨단 전자계통의 무기는 전원을 오랫동안 분리해 놓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이 레이더를 들여왔다가 급히 지금 성주에 배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민구 장관이 지난 5월 14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탄 화성 11을 이렇게 발사했을 때 사드 레이더가, 성주 레이더가 이걸 탐지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가동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호를 발사했을 때는 기름이 없어서 가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 언론의 기본적인 의도는, 사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 영향 평가한다 어쩐다 해서 기존에 올라가지 못한 4대는 발사대 4기는 1년 이상 가동되지 못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사드 장비를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방치한 장비가, 이 비싼 장비가 환경 영향 평가라는 문제 때문에 가동이 되지 못할 때 한미 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건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드와 관련되는 각종 들어가는 돈 중에 일부가 한국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이 사드 부지에 전용되는 비용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말도 나온 바도 없고, 그 협상은 내년 2018년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문제,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보고 다 분담금을 인상시키라고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삼았고 수없이 이야기해 오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또 사드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첨단 장비를 들여놓고 환경영향평가니 뭐니부터 주민들은 또 기름을 막고 있으면, 기름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으면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그 길을 터도록 해야지요. 그걸 손도 안 대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래서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게 하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가 소형들이 많으니까 이러는 부분을 감당하기에 지금 벅차이고, 또 다른 용도로 쓰니까 한번 지루크 헬기, 대형 한국군 헬기가
기름 한번 날라줬다고 그 비용이 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요, 이웃끼리도 이렇게는 안 하죠. 이쯤 되면 거의 막가자라는 거고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6.25 때 미군이, 그 이후에 미군이, 우리가 다 옛날에 60년대 때 이렇게 정말 보리 고개를 갖다가 이렇게 넘을 때 미국이 보낸 차관으로, 미군이 보낸 무기로, 미군이 보낸 탄약으로, 미군이 보낸 돈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주민들은 불법으로 길을 막고, 하늘로 날아가는 기름 한번 지원해줬다고 돈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한미관계를 끌어가고자 하는 겁니까? 사드 그냥 갖고 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하십시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요, 동맹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미국이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포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쿠바에 가면 관타나모 기지라고 미국이 쿠바가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지배하던 기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돌려주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지 밖은 적대국이었던 쿠바고 그 기지 안에 미군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성주 사드 기지에 갇혀서 거기에 한 200명의 미군이 있을 건데, 자, 외관에 창고에 있는 발사대 4기는 거기서 외관에서 성주까지는 같은 경북이지 않습니까? 100km도 안 될 거예요. 100km 밖에 있는데 갖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발사대하고 레이더는 가동할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져 있는 상태고, 기름 한번 날라줬다고 비용 이야기하고, 이게 우방입니까?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핑계 대면서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면 200명이 와가 그 중에 100명 이상은 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세계 5개밖에 없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그냥 사드 우리는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세상에요, 카드로 써야 될 상황이 있고 안 써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 사드가 문 정권의 대미, 대중, 대북 관계를 위한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